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대 다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어제가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 주소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22대 총선 이제 4월 10일까지 120일 약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북부권 10개 시군의 선거구 변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선거의 쟁점 사안이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내일부터 바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거죠? 네, 선거일 전 이제 120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도 이제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사표 제출 열흘 전까지 의회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이 실질적인 이제 사표 제출 기한이었는데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는 북부권의 시군 단체장 가운데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서 단체장 중에서 이제 선거 출마 그리고 이에 따른 보궐선거 이런 것들은 실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의성이 좀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김주수 군수 같은 경우? 본인이 일단 출마 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고 또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뭐 앞으로 한 달간 정도 지역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해야 되고 네네. 그 본 후보자 등록이죠. 이 후보자 등록은 90일 전까지 하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북부권 시군의 경우 이제 군위 대구 편입 문제로 선거구 조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난주였죠.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 네네.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이것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중앙정치권 이야기를 하면 지난 5일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수용의 의사를 밝혔는데 반대로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획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를 감안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수도권의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야가 지난 7일 향후의 협상 일정이나 방식과 관련된 의견은 교환은 했는데 뭐 민주당은 여전히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이대로라면 최종 확정안도 이번에도 이제 선거일에 임박해서 벼락치기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중앙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뭐 특검, 뭐 국정조사 이런 것들로 극한의 대치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찬성, 민주당 반대 이런 상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최종 획정이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은. 예. 네. 자, 과거에도 보면 이제 선거구 획정이 정말 늦게 시작됐습니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제 네. 선거일 고작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나요? 그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일이 4월 15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그해 3월 7일 날 됐어요. 그래서 막 한 1개월 정도 뭐 예. 날짜로 하면은 뭐 한 1개월하고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됐고 예. 그리고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인데 이것도 이제 그해 3월 2일 날 됐었고 19대 총선은 12년 4월 11일이었는데 이때도 2012년 2월 29일에 선거구가 획정이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세 번의 뭐 그 이전의 선거들 16대, 17대, 18대 총선도 대부분 선거구 획정일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뭐 한 달 남짓 이렇게 결정이 그렇죠. 됐네요. 예. 네. 아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당략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경우에도 여야 각 정당에서 이제 뭐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면서 탈당이니 뭐 신당 창당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두고 벌어지는 기득권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기관 제3의 좀 공정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딱 정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선거일 전에. 너무 현역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그러니까요. 강하고 이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이게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역 국회의원들에겐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이제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군위가 대구 동구로 합쳐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기존에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울진 선거구가 떨어져 나가서 의성, 청송, 영덕 이쪽으로 붙은 거고 이것 좀 확인해 주시죠. 우리 지역. 네, 일단 북부권 지역의 선거구 조정은 당연히 뭐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했었고요. 예. 일단 군위는 이제 대구 동구와 같은 선거구가 돼서 기존에 이제 대구 동구갑, 동구을 선거구가 동구 군위군갑, 동구 군위군을 선거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군위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이제 울진이 추가됐고 대신에 기존의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는 울진이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예.
경북 지역에서 나머지 선거구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석 13개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예. 이번 총선의 선거구별 하한 인구가 13만 5천 명 수준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하한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하한 인구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예. 어쨌든 뭐 지난 선거보다 줄었고 그래서 예. 경북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저출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급한 과제다 보니까 권역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하한선만 생각을 해서 이제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울진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네.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이제 붙게 됐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출마 예정자나 현역 국회의원의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이라고요. 네. 4개 군의 면적만 하더라도 3,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요. 생활 권역도 다르고 또 같은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이 4개 군, 같은 선거구에 속해 있는 4개 군이 공동의 뭐 정치적인 아젠다라든가 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지역 공약들 이런 것들은 공통의 공약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보수 강세인 지역 특성상 그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도 쉽지 않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 같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 비판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네. 예. 그리고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영덕이나 뭐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의로 울진을 갖다 붙이는데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박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하면서 정당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했는데도 이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뭐 이 두 분들도 당장 이제 내년에 선거에 출마를 하시든 뭐 지원을 하시든 어쨌든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기는 한데 지역에서 이제 군입 편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군입 편입이 확정이 됐고 그럼 최소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 이 기간 동안 이 선거구에 예천을 갖다 붙인다, 뭐 울진을 갖다 붙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또 출마를 계획을 하고 있거나 뭐 도당 위원장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을 뭐 의견들을 지역 구민들과 수렴을 하고 뭐 의견을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군위가 떨어진 선거구에는 이제 울진이 붙게 된 거고, 이제 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물론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조정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선거구도 한번 살펴볼게. 이제 울진이 떨어져 나간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 있잖아요. 네네. 이 선거구는 이제 울진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현역인 박형수 국회의원이 이 선거구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영주 출신이 아니라 울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주가 고향인 인사들의 출마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박형수 국회의원이 획정한 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됐을 때 지역구를 옮길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출마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가급적 오늘은 특정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영주 출신이죠? 우병우 전 수석. 예, 영주 그렇죠. 출신이고 네. 뭐 거의 100%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뭐 발표 안 했으니까. 예.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을 했고 또 예. 활동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라서 예. 뭐 이제 친박은 없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각자 도생이 하더라도 뭐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뭐 집중되는 곳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울진이 아닌 예천이 갈 거다 뭐 이런 말도 사실 무성했는데 안동 예천 선거구 같은 경우 뭐 행정 통합은 현재 뭐 답보 상태지만 우선은 이번 선거에서는 갈라지지는 않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동 예천 선거구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도청 신도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서 야당 지지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 대선이나 지선에서도 검증이 됐고, 그래서 물론은 절대적으로 인구가 안동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지난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선거구에서는 야당 소속, 민주당 소속 후보의 선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나 안동건 씨 이렇게 대표되던 안동의 이른바 문중 정치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은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진짜 선거 한 달 정도 남기고 선거구가 변경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랬을 때 예천이 이제 인구를 고려하면 지역 내 선거구 변화에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와 같은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저는 특정 개인보다는 이 안동 예천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안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 네네. 자, 끝으로 상주 문경 선거구도 좀 보죠. 여기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출판 기념회 등 새몰이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상주 문경 선거구가 이제 21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상주 같은 경우에 인구 한 9만 명 정도, 문경은 한 7만 명 정도, 인구 숫자도 비슷하고 또 생활권도 거의 일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된 거는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오래전부터 한 선거구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구 획정을 놓고 봤을 때 울진을 어디에 붙이고 예천을 붙이고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정치인들이나 중앙 정치인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내년 선거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보수 정당, 그러니까 여당은 공천 잡음을 해소를 하고, 또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들, 그리고 참신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인물을 발굴해서 공천을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출마 이력만 가득한 후보보다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게 당선이 아니더라도 중요해 보이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양당의 쓴소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괜찮아. 뒤끝 없어. 끝난다, 끝나.
인생 끝.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5분 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어제가 바로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이 소중한 인권, 우리 사회 인권의 현 주소가 궁금합니다. 최근 대구 경북 인권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죠.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창호 상임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바로 인권의 날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권의 날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예, 잘 알다시피 우리도 일제차의 고통을 받았지만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권력이 시민을 학살하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서 유엔에서 1948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 선언문을 작성해서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매년 세계 인권 선언일을 기념하고 있고 올해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75주년 세계 인권의 날. 그러니까 뭐 멀리 일제시대 2차 세계대전 가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전쟁이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인권의 중요성. 처참히 질발피고 있는 그 인권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요. 빨리 지금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얼마 전에 2023 대구 경북 인권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인권 뉴스를 선정하신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예, 가까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수많은 인권 침해 또는 인권 정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 인권 뉴스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인권 현안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획하자.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대구 경북 인권 뉴스를 선정하게 됐고 후보 인권 뉴스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전국이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됐던 일, 그리고 인권 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인권 현안과 맞물린 사안들 세 가지 규정이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 대구 시도민 대상으로 설문 작업을 했고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총 456명의 대경북 시도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데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예.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인권 정진을 13개 뉴스가 있었고 인권 침해 사안은 88개 인권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5대 인권 뉴스는 아마 이게 대구 시도민들이 많이 알려진 사안일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대구광역시에 의해서 대구 기업문화축제를 실질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대구 기업문화축제를 낸 사례, 그리고 폭력적인 국가폭력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137명의 시도민이 인권뉴스로 응답해서 가장 많은 인권뉴스가 됐고요. 두 번째는 같은 건데 홍준표 시장에 의해서 MBC 대구 MBC 취재 거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고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9명의 시도민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의 3대 습지인 파련 습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탐방로 건설을 환경부가 강행하겠다고 그래서 97명의 시도민들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쿠팡 대구센터에서 8개월간 산재가 367건이나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그 칠곡 물류센터에서는 과로사로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 유족이 올해 초에 쿠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례가 87명이 응답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대주의 수욕이라든지 잔치를 벌였던 부분도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례로 80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5대 인권 뉴스 그 수십 가지 중에 이제 5가지를 선정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퀴어 축제 관련, 또 대구 MBC 취재 거부, 출입 거부, 파련 습지 탐방로 관련, 또 산재 사고, 이슬람 차별, 이렇게 크게 5가지 선정을 하셨습니다. 퀴어 축제 잠깐 말씀을 주셨고, 그 MBC 취재 거부하고 고소권 있잖아요. 이건 지금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MBC 취재 거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대구 MBC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시사 프로그램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음해성 허위 보도라면서 기자 대구시청의 출입을 대구 MBC 출입을 7개월째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또 그 대구시에서 이제 고소까지 했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대구시는 이거를 좀 받아주면 다시 이의 신청 또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대구 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도민의 알 권리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막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또 고소까지 한 사례는 대단히 있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도민이 대구 5대 인권 뉴스로 선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 이걸 좀 보도를 했는데, 이걸 그게 명예훼손건이다 하면서 고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뭐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다시 이의 신청한 그런 상태다. 아직도 그 대구 MBC 기자들 출입 금지인가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MBC 기자 공군 1호기 있잖아요, 대통령. 탑승 거부했던.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 맥락이죠. 어쨌든 시도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펼 수 있고, 거기는 정책적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취재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이제 지방 정부의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사례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히 우려스럽고 인권 감수성이 참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지자체 찬양 보도만 할 수가 있나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시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보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고소했던, 이걸 또 두 번째였죠, 이게 대구 MBC 취재 거부 사건이었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금 5가지 설명해 주신 5대 인권 뉴스 말고도 인권이 증진된 좋은 사례도 선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나요? 그 13가지 정진 뉴스를 다 소개를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한 5가지 정도 꼽아보면,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13조 원 들여서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아파트 경비원 흡연 시설을 최소 2평 이상 옥상에는 설치를 못하게끔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정진 그리고 노동권을 위해서 이제 조를 개정했던 거고,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장애인 성폭행 시설을
영천시에서 행정처분,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던 사례. 예. 그리고 그 우리 10월 항쟁, 뭐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 10월 항쟁인데 73년 만에 가창골의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진공한 명예훼손 대구 MBC 고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던 것,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인권 뉴스 선정하시면서 뭐 느낀 점 혹은 뭐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했다시피 뭐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국가 권력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 지방 행정을 비롯해서 국가 공권력은 시도민의 인권을 정진하고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했던 대구 MBC 사례라든지 키오 축제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침해 가해자로 가해 조직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이 다른 인권 뉴스 그동안 이미 10여 년 이상 했던 인권 뉴스와 다른 질을 가지고 있고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한편으로는 작년에 인권 뉴스가 80개였는데 이번에 88개가 됐어요. 단순 수치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시도민들의 인권 침해가 훨씬 더 넓고 심대해지고 있다를 좀 반증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엄혹한 이렇게 반인권적인 상황 속에서 시도민들이 자신의 인권 그리고 주변의 인권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 권력이 인권 침해 가해자로 변했다는 거 전면적으로 등장했다고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앵커님 혹시 과잠시 보셨나요? 과잠시 뉴스 봤습니다. 네, 그 계단에 쭉 잠바 자켓을 이렇게 쭉 계속 시위한 아마 지난주 언론에 소개된 그 풍경 중에 가장 희한하고 가장 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진이 아마 그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제 그 경북 지역 대학들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경북 도민들에게도 경북 도민들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잠 시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북대 학생들이 금호공대와 통합하는 걸 반대하는 시위였죠. 그래서 학과 그 점퍼를 이렇게 계단에 쭉 진열해 놨던 그 시위였는데 자 우선 경북대 금호공대만이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이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안동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립대와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글로컬 대학 30 사업 있잖아요. 우리 안동대가 선정됐던 이 사업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글로컬 대학 30의 사업 취지와 선정 결과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정 결과를 보면은요. 통합을 한 대학은 다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부산대와 부산교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학,
그리고 충북대와 교통대학, 예. 그리고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 통합을 앞으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이제 MOU를 다 체결하고 이제 계획서에 포함한 대학들은 다 선정이 됐고, 예. 이제 국립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전북대학이나 순천대, 경상국립대가 이제 단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예. 그 외에 이제 뭐 충남대나 전남대나 뭐 여러 그 국립대학들은 지금 다 지금 이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립대만 좀 말씀드렸는데, 예. 사립대는 사실 통합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 대학 법인은 대학을 사유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게 지금 사유재산권까지 통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대전에 있는 일부 대학에서 만약에 이제 통합하는 신용을 하면서 연합대학 형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사립대학들은. 예. 예, 그런 걸로 봐서 지금 국립대학이 일단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걸 지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이번 선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제는 이제 통합을 하면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일단 필연적으로 입학 정원 축소 이게 뒤따르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받는 대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대학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이제 국립대학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전국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을 들이대든 간에 견제를 들이대든 간에 일단은 통합을 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결과를 보고 뭐 경북대든 금호공대도 우리도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기 어려워진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립대 이제 글로컬 사업 30에 매달리는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상황인데 현재 국립대 사정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되고 대학을 통합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도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재정의 결핍입니다. 역시. 대학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망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지금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그 교육 당국이나 재정 당국은 대학 교육에 쓰는 돈을 되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이렇게 막 돈을 지원해 주는 거를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우연히 이제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을 만나서 뭐 1시간 정도 이런저런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의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기조 때문에 대학이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현실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는 지금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대학이 무척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등록금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립대학은 이게 거의 치명적입니다. 등록금 동결 첫 번째 이유다. 이게 그렇죠. 15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대학 재정 악화의 첫 번째 원인이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부와 재정 지원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대학에 필요한 재원을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경쟁해서 따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정은 등록금에서 채우든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따서 하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오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 지원이 피곤한 상황이죠.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입학생의 결핍이에요. 자, 지금 이제 최소한만 받고 등록금도 받아야 되고 모두 받아야 되는데 학생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지방대학이 이제 2021년부터 그 미충원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재정 압박이 훨씬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존을 하려면 외부 재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지금 최적의
상품이 글로컬 대학 30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이제 돈 문제인데. 돈 문제예요. 예, 네.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통합만이 답이다.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자, 이제 저 금호공대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네네. 저 금호공대 통합이 안동대 또 도립대, 금호공대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죠. 이게 네. 왜 여기서 실패했을까요? 이 통합이. 자, 지금 이제 금호공대가 제가 실패한 원인이 뭐 굉장히 다각적이고 신층적인데 예. 다 말씀드리고 저도 뭐 그렇게까지 알지는 못하는데 예예. 제가 확인한 것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금호공대 구성원들의 이 절박한 심정, 절박한 이유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네. 그게 이제 봄에 대통령께서 금호공대를 다녀가면서 뭔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 그 경북을 찾아올 때마다 구미에 들려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뭐 칭송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뭐 이러면서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 구성원들은 뭔가 좀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고 뭐 제가 볼 때 적당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약간의 좀 오만 이런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교육부에서 지금 뭔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 정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방대학 관리 권한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나 광역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안동대하고 금호공대 통합할 때도 도지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통합 논의를. 예.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얼마나 더 통합에 적극적이냐를 도지사는 판단을 하고 그 대학을 밀어주겠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금호공대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나왔고 안동대학은 좀 더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왔고. 예. 그러고 보면은 도지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데를 밀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봄에 경북도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시범 사업에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펴서 시범 사업단이 됐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통합에 적극적인 대를 밀어주겠죠. 예. 그런 면에서 금호공대는 조금 실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절박함이 부족했고 교육부의 의지를 오독했고 이게 이제 금호공대 통합에 실패한 원인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호공대 앞으로는 뭐 어떤 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 예상은 아주 쉽지 않아요. 선정 결과를 보면 우리가 쭉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 글로컬 대학 30이 정치적인 사업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립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예. 호남이나 충청보다는 올해는 영남에 훨씬 우호적이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을 보유한 대학들만 됐어요. 그렇군요. 금호공대, 이제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사립대를 좀 더 챙겨줘야 되고. 반대편으로. 예. 호남 충청권을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지금 경북이 올해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이 지역만 지금 2개가 됐어요. 예.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금호공대는 매우 불리한 구조예요. 내년에 불리하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경북대학은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내도 좀 유리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 금호공대랑 같이 해서 내면 더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북대는 내년에 단독으로 하던 같이 하던 뭔가 좀 의지만 보여주면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지금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를 건 게 학생 그리고 경북대 학생들. 홍준표 대구지사예요. 홍준표 시장도 반대합니까? 네. 통합에? 그러니까 과잠시는 학생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이 금호공대랑 우리랑 통합하는 거야? 우린 뭐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시험 쳐서 경북대학 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예. 그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의 경우에 충남대학하고 한밭대학이 같은 대전에 있으면서 통합을 하려다가 두 대학 학생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네. 예. 거기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야, 이거 뭐 글로컬 대학 30 돈만 그 대학에 쏟아붓는 거지. 그거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먼저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한 다음에 지금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내년에 경북대학도 지금은 뭐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호공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내년에 앞으로 경북대하고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에 남은 거는 다시 안동대학하고 통합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북도의 차원에서 하나의 대학으로 가고 그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 게 대학 입장에서도 좋고 경북도 입장에서도 좋고 경북도민 전체 입장에서도 아마 발전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한 세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통합 논의 과정에서 그 두 대학이 통합 본부를 어디에 두냐를 두고 싸웠다 그래요. 아, 그래요? 구미에 둘 건가 안동에 둘 건가. 근데 저는 좀 발상을 바꿔서 도청 신도시에 두고 그 통합 도시를 지금 신도시 개발과 엮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본부를 도청 신도시에 두자. 그렇죠. 예,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그거를 폭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공학 계열을 다시 구미로 보내가지고 미래 전략 산업 도시로서 기지로서 만들 필요가 있고, 예. 그 이제 마지막으로 송청 캠퍼스를 정말 지방 소멸의 어떤 그 기지로 삼아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금호공대 통합을 안동대와 다시 논의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뭐 경북대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학하고 합쳤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냐. 저는 몇 년 못 갈 것 같아요. 안동대 도립대 경쟁력이 얼마 가지 못한다. 금호공대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